게임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정치마프쇼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지난 10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거 역시 아까 말말말 같은 그런 동일 연상선상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좋았어요. 예. 좋았고 저는 정권 교체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은 일종의 청사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예.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저는 좋았고요. 예. 또 더 나아가서 그 정쟁이 되는 그런 발언을 별로 안 했어요. 그렇죠.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거나 예. 상당히 많이 다듬거나 생각이 들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 그 전체를 다 통째로 못 찾다 이것이 아니라 그 중에 녹아 있는 이재명 대표의 불안 또는 위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정말 아쉬운 대목이 갑자기 경제 성장론을 얘기를 해요. 예. 지금 민주당은 경제 성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관심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경제 성장을 마치 무시한 것처럼 하면서 앞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기업 쪽이에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성장을 해야 나눌 수 있다 그래요. 예. 아니지. 나눠야 성장하는 거죠. 항상 그 논리 속에서 민주당은 균형을 잡아왔어요. 그 예. 균형을 깨버렸어요. 성장을 해야 나눌 수 있다고. 예. 민주당의 정통성을 또는 정체성을 완전히 밟아버렸어요. 지금까지 민주당은 한 번도 경제 성장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어요. 예. 그와 함께 나눠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 서민의 가치를 더 존중해왔고 그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 뭐냐 그게 성장부터 해. 그래 나누지. 이 논리예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노동시간. 예. 화이트 이잼션이라고 있죠. 이 반도체 같은 고소득자. 예. 그거는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이 확산됩니다. 그럼 그들은 노동시간을 무한히 해도 됩니까? 창조적인 직업일수록 더 쉬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예. 그것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하면서 그걸 제외하자. 노동시간 자유롭게 하자. 그걸 노동의 유연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주 4일제 근무를 한다고 간다 그래요. 경제 성장하고 주 4일제 근무하고 어떻게 병행이 됩니까? 국민들 속이는 거지. 지금 우리가 주 4일제 얘기할 상황입니까?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얘기해요. 그럼 일은 누가 해요? 누가 성장을 이걸 이끌어요? 앞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맞는다. 또 하나가 이념이 반목이잖아 그랬어요. 과거에 몇몇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념이 반목해주느냐고. 그러면은 기본 사회는 이념 아닙니까? 기본 사회의 말이 이념이에요. 이념은 거창한 이데올로기도 이념이지만은 그 정책 안에 녹아 있는 가치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념이에요. 다. 이념이 없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 사회의 말을 그런 이념으로 뭉쳐지는 것이고 그것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수를 쳐왔는데 예. 이제 와가지고 이념이 반복해 주느냐고. 그러면서 기본 사회도 사실 폐기했어요. 예. 기본 사회 그동안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마치 기본소득, 기본사회, 기본주택 이것이 대안인 것을 얘기하다 이제는 폐기해버렸어요. 이념이 반복해 주냐? 네. 그러면 성장부터 해야 돼. 오케이. 대기업 만세. 노동 강도 높이고 하루아침에 민주당이 이렇게 돌변할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예. 저는 이 정당도 문제지만은 예. 이걸 이끌어내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위험하다.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대목은 무척 아프다 말씀드립니다. 예. 급하구나. 네, 그렇죠. 급하구나. 예.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죠? 예. 이번 교섭단체 연설의 이 제목이라고 할까요?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이 다시 대한민국은 현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걸 다시 쓴다는 것은 다시 예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에 저는 강조를 뒀다고 생각해요. 성장도 성장이지만 지금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지금 환자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예. 회복을 하기 위한 첫 발로 어쨌든 회복을 위해서 많이 뭔가를 이제 영양제도 맞고 주사도 맞고 해야 되는 것처럼 환자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경제에 그런 좀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항상 우리에게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던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 이걸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현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현 상태가
제2의 산업화를 얘기할 정도로 지금 모든 게 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지금 예. 우리나라의 이 앞으로의 경제가 더 빨간불이 켜진 상태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정말 이 울림 없는 메아리가 될 것 같고 예.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성장과 분배를 따로 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기업의 발전과 노동자의 보호도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도 강조했거든요. 예. 저는 이걸 하나의 조금 강점을 먼저 둔 부분은 있겠으나 이걸 하나를 그렇다고 해서 버리거나 무시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같이 가기 위한 현실적 대응을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남아있는 숙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지금 국민들의 현 수준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 수준을 잘 파악하고 내놓은 연설이다. 예. 네. 잘 파악하고 내는 연설을 하셨는데 아까 평론가님이 이제 변절이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동안에 자기의 그 방침 그동안에 했던 정책과 좀 완전히 180도 돌변했다고 그러는데요. 왜 이 대목에서 왜 이번 이쯤에서 이렇게 잘 다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평론가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거는 이념과 이 정책이 분리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녹아들어서 어떤 정책이 나오고 구체적인 공약화되고 해야 되겠죠.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정통성은 저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왜 지금이냐? 예. 지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서 이 여유 있게 이 현실과 조금 다르게 괴리감 있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되고 노동자의 보호만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예. 이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누가 이 대통령을 믿고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지금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예. 대통령이다. 라고 평가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점도 당연히 있겠으나 그래도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책임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 고민과 이 논의에서 나온 연설이다. 알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저는 우리 김웅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고민이 많으시구나.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당 간의 경쟁을 할 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민주당이 주도해 왔죠. 정책 경쟁은. 그죠. 민주당은 정책 정당이라고 해왔고 또 가치를 준행해 왔고 이런 상황일수록 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가를 고민해 볼 때 성장을 높이자. 경제 성장이요. 전 세계 높은 나라 중국 정도밖에 없어요. 예. 한번 국제정세 한번 보세요. 1% 2%예요 다. 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일본 우리가 더 떨어져요. 이제는 정말로 국민들의 엄청난 그 빈부의 차. 그다음에 전 세계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또 출생률 낮은 거 1위 이걸 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좀 더 공정하게 소득을 재분배하고 또 기본사회를 좀 더 충실하게 하는 이야기 저는 감동적이었다고 얘기해요. 한 10년 뒤로 앞보는구나. 이번에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이념이 반백기준을 하는 바람에 맞지 참 이념이 반백기준은 거 아니지. 이제 앞으로 물을 거예요. 기본사회가 반백기준이냐고. 탄핵이 반백기준이냐고. 나 이제 그렇게 쓸 거예요. 이재명 대표 네가 무슨 말 해봐봐. 다 반백기준이냐고. 심지어는 무슨 전공교체가 반백기준입니까? 스스로를 완전히 발목을 잡아버리는 이런 이재명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앞으로 얼마나 돌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재명에 대한 역풍이 불면 간단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변절이다. 하지만 뭐 교수님은 이게 뭐 실용주의적 발전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런 탄핵 정국이라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한 나라 국가의 국권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계속 여기에서 이런 실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도 저는 자격 미달이다.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뭐 좋게 말하면 중도 이제 뭐 우클릭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변질하게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외연을 좀 확장을 하고 기존에 있는 뭐 집토끼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뭐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 있는
지지를 얻기 위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일 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선거법 항소심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예. 한 30만 원이나 150만 원 정도 나와서 당선 무효형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 이재명 대표 두려운 거죠. 물론 그때까지도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아닌데 대통령 선거는 법이 아니잖아요. 여론이잖아요, 여론. 예. 여론이 이를테면은 어유 사퇴하세요. 후보 교체하세요. 내부부터 플랜 B 넣어버리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잡을까? 저는 이재명은 변절했습니다. 중도층 여러분 여러분 살아갑니다. 저는 강한 이념주의자가 아닙니다. 다 폐기했습니다. 기본사에 다 떠지겠습니다. 예.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 절박한 미부도 있는 거죠. 예. 일정 부분 이렇게 하면은 통할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는 네, 네.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내 몸 망가져서 지지율 올리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이재명 대표예요. 알겠습니다. 교수님은요? 계속 이제 줄곧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변절이라고 보는 거야. 정치인이 예. 그 자기의 소신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면 그게 좋은 정치인이라고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지방 정부의 수장 역할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예. 이 작은 정부였어도 경기도지사라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광역 단체를 또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 경험들이 이번 대선을 준비하는 데는 당연히 녹아들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그때 이 4년간 했던 것들을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가능한 부분들을 추진력 있게 하는 역할을 저는 해왔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 연설은 예. 이 선언적 의미가 있는 거고 이후에 본격 대선 탄핵이 끝난 네. 후에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후에 본격 대선에 들어가서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정교하게 네. 다듬을 필요가 있고 예. 그 안에서는 좀 일관성 있게 하나의 전체 어떤 이 목표를 위한 공약들 실천 사항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 봅니다. 평론가님, 2심 선고 결과가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요, 소신 지키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다가 지지율 2심 선고 나온 다음에 지지율 확 떨어지고 대선 출마를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이렇게 뭐 변절의 표현을 쓰셨습니다만은 뭐 실용주의적 아니면 뭐 얘기해가지고 지지율을 높여서 그렇죠.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이고 무죄익 추정을 받으니까 그렇죠. 대선에 나가는 전략 측면에서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가치가 밥 먹여주냐? 맞는 얘기죠. 품격이 밥 먹여주냐? 맞는 얘기죠, 그거. 대선 출마해도 대통령 돼야지. 대통령 되면 뭐 장땡이지. 뭐가 밥 먹여주느냐고 또 맞는. 그래서 기본사에 뭐 아이고 기본사가 밥 먹여줍니까? 그냥 뿌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재명이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뭘 요구한다. 와,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이 밥 먹여줍니까? 대통령 돼야지. 그럼 대통령 되면 되는 거지. 그걸 위해서 여론 잡기 위해서 뭔들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훌륭한 우리 대선 주자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유승민 전 의원 얘기가 맞다. 정말로 이거는 위험한 인물이다. 저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예. 흔들리더라도 불리하더라도 갖고 있는 소신은 지켜나가고 그거 정책을 변용하는 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예.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기본사회를 서서 짓밟아요. 가치가 완전 이념이 밥 먹여주느냐고. 예. 이렇게 말하면서 심지어는 주 4일 근무 예. 한 번도 공론화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노동 시간이 너무 많아요. 당내에서도 좀 반발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경제 성장을 포기하든지 그러면은 예. 성장은 전 세계로 다 났다. 우리도 낳는 거다. 이제는 성장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골고루 함께 잘 사는 시대가 필요하다. 네. 기본사회다. 멋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무슨 이념이 밥 먹여주느냐고 뭐 경제 이제 성장으로 가야 된다고 성장을 해야 나눌 수 있다고. 예. 그러면 100년 동안 성장해 보세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20년 전보다도 훨씬 더 성장했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동안 많이 나눠졌나요? 빈부 차이는 더 커졌어요. 그러면 이 빈부 차이 더 커진 것을 나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성장해야지. 예. 대기업 만세. 네. 그래 가야 오늘 되는 거죠. 평론가님 발언이 수위가 엄청 세시네요. 그래요? 못 믿겠다. 변절. 위험한 인물이다. 그죠? 네, 좀 세죠? 예, 오늘 상당히 세시네요. 저기 반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주자이고 예. 1순위고 부동의 1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저는 지금 어제 권성도 예. 원내대표의 예, 연설이요? 연설을 오죽하면 조선일보도 연설의 반을 이재명 가는데 썼다라고 비판할 정도의 예. 연설을 했잖아요. 예. 지금 무조건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이 프레임을 계속 키우다 보니 예. 지금 이 어떠한 연설을 해도 이쪽 반대편에서는 좋게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비판하고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예. 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는 한번 들어봐야 된다. 예.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는 골수 민주당 팬들은 예. 말씀하신 대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지키려고 했던 가치, 특히나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지켜온 이 예. 분배에 대한 가치, 이런 거 진짜 일순간에 버리는 거냐?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그 누구도 대선 주자라면 이 국민들의 시선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내 소신 하나 지키자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저는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소신을 다시 예. 지킬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예.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일단 회복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이 예. 많은 상처와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예. 회복하는 것이 1순위고, 회복이 됐을 때 또 다시 내가 하고자 하는, 또는 이게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은 또 다시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도광양해를 하고 있는 거로 보면 되는 겁니까? 대통령. 그리고 저는 유연함이 도광야계식이나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여기다가 그냥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대통령들 유연함도 저는 중요한 이 정치인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이재명 대표도 어쨌거나 민주당 일극 체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오늘 김경수 전 지사도 만나고요. 이제 통합의 메시지를 내겠다. 뭐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난다 얘기를 하고요. 지금 계속 만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아까 말한 말의 연장성산으로 보시겠네요. 그거는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은 정책에 대한 이슈가 너무 하루아침에 예. 당연히 토론도 없고 공청회를 하지 않고 입장 변화의 이유도 밝히지 않고 그냥 바뀌는 거는 그래서 변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겠네요, 그러면? 만나는 거는 저는 만나야죠. 예. 혹시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역이 나왔는데 제일 먼저 반발은 비명계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한테 만나야 되죠. 제발 좀 그 얘기 좀 하지 마시라고. 김부겸 총리님 저 좀 봐주세요. 김경수 전 지사님 반발하지 마세요. 또 누가 있나요? 또 김동연 지사님 좀 가만히 계세요. 예. 우리 하게 또좀 뭉칩시다. 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만나는 거를 어떻게 탓합니까? 그걸 만나야죠. 만나라고. 그런 것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사람이 그냥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예. 그럼 뭐를 믿을 수 있느냐? 저는 민주당이 지켜왔던 그동안의 핵심 가치, 본인이 상념과도 같았던, 나머지 바뀌어도 괜찮아요. 나머지 뭐 수십 개 금투세 이런 거 하도 괜찮아요. 예. 본인이 생명처럼 지켜왔던 것을 밥 먹여주느냐고 퍼커더 찬다고 하면은 앞으로 뭐를 믿나요? 저는 그 대목을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경제 성장이라고. 그러면 노동자들한테 노동시간 다치고 뭐하러 해요? 노동 더 예. 열심히 하면 되지. 주 4일째 근무 뭐해요? 주 7일째 근무하지. 그러면은 성장을 해야 나눌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민주당 안에 앞으로 나눔 정책 딱 포기해야 돼요. 성장이 지금 성장률이 1%밖에 1% 되는데 무슨 나누기를 합니까? 예. 더 성장해야 되지. 재벌과 함께 열심히 해가 어깨도 먹고 성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예. 어떻게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물론 또 이 말 들으면은 제가 언제 분배를 포기하자고 그랬습니까? 또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식의 발언이에요. 그것이 예.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성장을 모두 해야 나눌 수 있다고. 예. 지금 민주당은 성장과 분배를 같이 끌어왔다고요. 예. 그거는 상대적으로 국민에 비해서는 분배 쪽에도 훨씬 더 메시지를 많이 준 것이고, 예. 그래서 한 발 더 나간 것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게 기본 사회론이에요.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이념이 밥 먹여주느냐고 그- 자기의 상규도 밟고도 차버렸어요. 뭐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평론가님은 뭐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또 임종석 전 실장까지 그렇죠. 이렇게 네. 만난다는 통합의 행보에 네. 대해서는 뭐
앞으로 이제 본인의 대선 가도에 있어서는 당연하면 이 정도까지는 양해할 수 있고 이해가 지금 되지만 잘하는 거다. 아까 말한 정책적인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믿을 없고 수 없다. 문제가 많다는 얘기시고요. 아니 위험하다. 위험하다. 예, 문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럼요. 심각하고 이거는 그럼요. 큰 위험하다. 평론가님이 지금 다 이재명의 행보를 다 대선에서 내가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예. 위한 이 생길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기 위한 뭐 이런 부분들에만 예. 자꾸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김경수 전 지사가 지난 2월 7일에 복당이 됐거든요. 예. 복당이 된 다음에 이 페북에 올렸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이재명 당대표가 네. 복당을 축하한다라고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통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13일 만남까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건 1월 30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메시지, 통합의 메시지 잘 다 끌어안고 가달라. 민주당 내부도 다 끌어안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민 다수를 우리가 지금 극과 극으로 갈려져 있는 이 국민의 갈등을 예.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이 민주당 가장 자기를 미워했던 이 내부의 적을 잘 품어가는 것도 예. 저는 이 꼭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이 앞에 이익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뭔가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을 하나로 만들고 예. 또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그 의지의 표현이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네. 그 메시지에 대한 화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의 정체된 지지율에도 좀 뭐 긍정적 영향을 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재명 대표의 좀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예. 저는 국민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얘기 나눠보고 싶지만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맛보시오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